자, 여러분들 5월 교육청 모의고사 도표 문제풀이 하자. 15번하고 20번인데 15번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고 20번 문제도 교육청 모의고사 치고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 일단 15번서부터 보는데 15번의 가제도 요거 이제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이 거의 나오지. 공공부조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주 쉬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공부조의 어떤 제도인지 몰라도 공공부조를 찾는 단서는 뭐라? 요거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건 버는 돈이 적다는 거잖아. 그러면 가난하다는 거라고. 됐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제도가 뭐 기초연금인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그쵸?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지 몰라도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로 가지고 공공부조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얘가 공공부조가 될 거고, 그럼 밑에는 사회보험이 되겠지. 뭐 거의 이런 문제들은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이 나오지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예. 그래도 물론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문제 풀 때는 꼭 꼼꼼하게 읽어봐. 혹시라도 사회서비스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알았지? 그 다음에 요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소금물 농도 구하는 내용이야,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는 문제풀이기 때문에 소금물 농도를 구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요 문제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할게. 일단은 첫 번째 가수급자에서는 요가 기억으로 막혔으니까 모르지. 그러면 해당 지역 인구 대비 나수급자 비율을 가지고서 A지역과 B지역의 인구 비율을 구할게. A지역에서 나수급자 제도의 비율은 60%다. 그리고 B지역에서는 나수급자 비율이 40%고 그 다음에 전체에서는 수급자 비율이 얼마 여러분들? 48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값의 차이가 얼마야? 8이다. 그리고 요 값의 차이가 얼마 여러분들? 12. 지금 현재 전체 값하고 A지역하고의 차이가 12니까 8보다 얼마가 더 크냐면 2분의 3배가 더 큰 거야. 그러면 거꾸로 인구는 어디가 더 많은 거냐면 차이가 작은 B지역의 인구가 2분의 3배 더 많은 거라고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A지역의 인구보다 B지역 인구가 2분의 3배 많으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A지역 인구를 200명 가져가자고. 됐죠? 그리고 B지역 인구는 얼마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300명. 그럼 전체 인구는 얼마야? 500명. 됐죠?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적을게. 가제도 수급자 비율은 현재 모르고 그리고 여기는 20% 그리고 전체가 얼마야? 18%. 나제도 수급자의 비율은 여기가 60% 여기가 40%. 전체는 얼마라고 여러분들? 48%. 그러면 200명 잡았으니까 나제도 수급자의 수는 얼마냐? 120명이 돼요. 그리고 300명 잡았는데 300명의 40%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얼마야? 120명. 그러면 수급자의 수는 얼마냐면 240명이 된다. 요 두 개를 합쳐서 240명으로 계산해도 되고 그냥 500명 중에 48%니까 240명이다라고 계산해도 돼. 누가 물어봐. 선생님 500명에 48%인데 어떻게 240명입니까? 아니면 48%가 240명인지 어떻게 빨리 알아요? 그러는데 잘 봐 여러분들. 그냥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면 된다. 만약에 전체 값이 1000명이라고 할까? 그럼 1000명에 48%는 480명이지. 그러면 1000명의 절반이니까 48%가 240명이겠네.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숫자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고서 절반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곱하기 2를 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좀 더 쉽고 빨리 할 수 있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제도 A지역 수급자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잘 봐. 요거는 일단 우리가 소금물 농도 구하기로 계산할 수도 있고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가 지금 차이가 얼마야? 2죠. 그러면 비율의 차이는 여기가 얼마 더 커야 돼? 2분의 3배가 더 커야 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야 되냐면 3 차이가 나야 돼. 얼마 차이가 나야 된다고?
3차이. 2분의 3배인 3차이. 그럼 얼마가 돼? 15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21로 적어주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21 적어주면 안 돼. 왜냐면 소금물 농도라고 할 때 잘 봐. 두 값을 합한 물의 농도는 이 두 값의 사이 값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현재 18이라고 하면 두 물을 합쳤는데 두 물에서 나오지 않는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8은 될 수가 없겠죠. 만약에 21과 20이라면 이 중간 사이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걸 21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가 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값이면서 3 차이가 나야 되니까 15가 맞는 말이야.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시 할게. 여기는 얼마였지? 아까 15였죠. 그럼 요것도 다시 이제 명수로 적자. 200명 중에 15니까 얼마야? 30명. 300명 중에 20%니까 얼마야? 60명. 그리고 500명 중에 18%니까 얼마야? 90명. 거꾸로 요걸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돼요, 여러분들. 봐봐.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전체 500명 중에 18%, 즉 전체 수급자 수가 90명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B지역 수급자가 300명 중에 20%라니까 60명인 거 알죠? 그러면 A지역 수급자도 나온단 말이야. 30명으로. 그러면 200명 중에 30명이 몇 프로냐? 그래서 요걸 15%로 계산해서 적어도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소금물 농도값 구하는 걸 응용해서 15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수급자 수를 계산해가지고 30명에 해당되는 게 몇 프로냐라고 해서 15%로 계산해줘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중복 수급자를 볼 텐데, 잘 봐, 여러분들. 여기가 어려운 게, 아까 내가 15번이 어렵다고 한 게 바로 요 중복 수급자 때문인데, 잘 봐. 중복 수급자가 해당 지역에서 중복 수급자의 비율이 15라는 게 아니라, 나 수급자 대비 중복 수급자의 비율이 15%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5%라는 거는 이 200명 중에 15%라는 소리가 아니라 요 120명 중에 15%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요것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된 거야. 요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200명 중에 15%에서 30명을 적는 게 아니라 요 120명 중에 15%. 그럼 얼마가 돼요, 여러분들? 15% 계산 아주 쉽게 하는 거 있어. 120명의 10%면 얼마니? 12명. 그럼 5%면 절반이니까 6명. 그럼 18명. 이거를 120 곱하기 100분의 15 이지랄 하지 말라고, 제발.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 풀다가 틀려요, 오히려. 그냥 15% 그러면 10%, 5% 찢어. 그리고 10%는 뭐, 여러분들? 뒤에 자릿수 하나 없애면 되잖아. 그러면 120명의 10%는 12명. 5%는 10%의 절반이니까 6명. 그래서 18명. 이해됐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프로죠, 여러분들? 25%지. 그러면 120명의 25%니까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러면 30명. 됐지? 잘 봐. 합치면 48명이네. 그럼 여기도 똑같아. 요 500명 중에 48명의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240명의 48명을 구하는 거야, 비율을. 잘 봐, 여러분들. 240명의 10%는 얼마죠? 24명. 그럼 48이니까 얼마야? 20%. 그래서 요 기억은 15가 되고 니은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왜? 여기서 요 세 번째 내용 때문에 아주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가 제도의 수급자 비율과 전체 A지역, 전체 B지역, A, B 합친 전체 지역에서, 그리고 나 제도에서 수급자 비율, 그리고 요 중복 수급자는 어디에서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쵸, 나 제도 수급자 안에서 구한 거죠. 그럼 요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A 지역서부터 그리면 중복 수급자는 18명.
그치? 그 다음에 가제도 수급자의 비율은 30명이니까 12명. 여기는 얼마야? 120명에서 18명을 빼니까 102명.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나 지역의 수급자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건 지금 비율이 아니다. 수급자 수다. 가운데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30명. 다시 그렇게 좀. 여기가 30명. 그리고 가 수급자 수가 60명이니까 여기가 30명. 그리고 여기는 120명이니까 얼마 적어주면 돼? 90명 적어주면 되지.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선지로 내려갈게. 첫 번째, 기억은 15, 니은은 20이다. 이거 맞네, 여러분들. 그럼 기억 맞지? 두 번째,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건 가제도, 나제도 다 똑같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거잖아.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이나. 맞아, 여러분들? 그럼 벤 다이어그램에 나오는 숫자를 다 합치면 되는 거야. 다 합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몇 명이니? 총 250명. 150명. 맞아? 30, 90이니까 150. 여기는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12, 18, 30명, 102니까 얼마야? 132명. 그럼 어디가 더 많아? B 지역이 더 많다. 이것도 맞는 말.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상호부조 원리니까 뭐야?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이면은 나야, 나. 맞아? 그러면 나 수급자를 보면은 얼마야? 120명? 120명. 그러면 같네, 이건.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고,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여기서 제도에 그러면 중복수급자가 포함되고 제도에만이라 그러면 중복수급자를 빼줘야 된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별적 복지는 공공부조니까 당연히 뭐야? 가수급자겠지? 그러면 가수급자에만 해당되는 수급자의 수는 A 지역은 12명, B 지역은 얼마야? 30명. 그러면 B 지역이 A 지역의 2배가 아니라 2배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야.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틀렸고.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다. 알았지? 이제 20번으로 넘어가자. 자, 여러분들 이제 20번 문제 풀이하자. 잠깐 세워놓고 지워놓고 문제 옮긴 다음에 다시 하는 거야. 요 문제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각국의 전체 인구는 20% 감소했고 외국의 전체 인구는 20%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20% 감소하고 20% 증가는 나중에 계산하자고. 나중에. 일단은 먼저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 플러스 100년의 인구를 먼저 100에다가 맞춰놓고 계산을 하고 100에다가 맞춰놓고 계산을 한 다음에 T년은 100으로 잡고 T 플러스 100년은 100으로 잡은 걸 다시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80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을국은 T년을 100으로 잡아서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은 100으로 계산해 준 다음에 다시 이걸 120으로 고쳐주면 돼요. 처음부터 미리 고쳐놓고 하면 불편하니까 먼저 100에다가 맞춰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아마. 그러니까 100에 맞춰놓고 하고 마지막 순간에 고쳐라. 알았지? 이걸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도표를 그려보면 갑국, T년, T 플러스 100년 그리고 을국도 T년하고 T 플러스 100년 됐지?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인구.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각국의 T년서부터 보자. 한번 노령화 지수를 보니까 20이야. 20을 분수로 빨리 바꿉시다. 우리 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여러분들? 이게 5분의 1이죠.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5A가 되고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봤더니 노년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400이래. 즉 노년인구가 100명이면 부양인구가 400명이라는 건
부양인구가 노인인구의 4배라는 소리야. 4배.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를 얼마로 적어두면 돼? 4a로 적어두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 인구를 100으로 잡자고 했으니까 요거를 살짝 다시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로? 어이구, 날라갔네. a는 얼마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10으로 바꿔주면 되고, 부양인구 4a는 40으로 바꿔주면 되고, 유소년은 얼마로 바꿔주면 돼? 50으로 바꿔주면 되지.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t 플러스 100년으로 가자. t 플러스 100년을 봤더니 얼마야? 노령화 지수가 125죠? 125는 얼마냐면 4분의 5야. 4분의 5.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노인 인구를 4a로 잡아주고, 아니다, 노인 인구가 4a가 아니라 5a이고,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는 얼마가 되는 거야? 4a가 되지. 됐죠?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가 얼마냐면 2.2배래. 왜? 노인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가 220이니까 2.2배. 그러면 5a의 2.2는 얼마냐면 11a야. 됐죠? 지금 보면 4a, 11a, 5a 합쳐서 총 20a인데 우리는 20a를 얼마에 맞춰야 돼? 100에다 맞춰야 돼. 100에다. 그러면 a를 얼마로 계산해 주면 되냐? 5로 계산해 주면 돼요. 5. 이해돼? a를 5로 계산해 주면 20a가 100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4a가 아니라 얼마가 돼? 20이 되고, 여기는 11a가 아니라 55. 그리고 여기는 5a가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5.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를 바꾸는 거야. 뭐라고? 갑국의 t 플러스 100년은 20%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20%씩 다 줄이면 돼. 20의 20%는 4니까 16으로 고치면 되고, 55의 20%는 11이니까 이걸 44로 고치면 되고, 25의 20%는 5니까 이걸 얼마로 고치면 돼? 20으로 고치면 되죠. 그리고 전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80. 됐어? 이제 요렇게 되면 갑국이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 여러분들? 이제 을국으로 넘어가자. 처음에 을국은 마찬가지야. 노령화 지수가 25죠. 그럼 25는 얼마, 여러분들? 4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t의 유소년 인구를 4a로 집어넣고 노인 인구는 얼마로 집어넣으면 돼? a를 집어넣자. 그리고 봤는데 노인 인구 100명당 을국의 t년도 부양 인구가 100이니까 5배라는 거잖아. 그럼 5a. 그러면 10a를 우린 100으로 잡아야 되니까 a를 10으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이제 고쳐서 여기다가 10. 여기는 얼마? 50. 여기는 얼마? 40 적어주면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을국의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를 봤더니 얼마, 여러분들? 100이죠. 그러면 A 노령화 지수가 100이라는 건 유소년과 노인 인구가 같다는 거니까 그냥 A로 잡고, 그 다음에 부양 인구를 봤더니 노인 인구의 3배래. 그럼 여기는 얼마를 잡으면 돼? 3A.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현재는? 5A가 100이니까 A를 20으로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다시 지우고 20, 60, 20으로 바꾸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줬던 전제가 뭐야, 여러분들? 전체 인구가 20% 증가했다 그랬지? 그럼 요것도 이제 바꿔야지. 20% 증가한 걸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 증가니까 24. 여기는 20% 증가니까 얼마, 여러분들? 72. 여기도 마찬가지로 24. 그리고 을국의 t 플러스 100년의 인구는 120. 됐지? 요거 100을 안 적었네, 아까. 이제 요렇게 해놓고서 이제 선지로 갑시다. t 플러스 100년의 노인 인구는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지금 t 플러스 100년의 노인 인구를 보면 을국이 24고 갑국은 20이죠. 그럼 요건 틀렸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두 번째. 잠깐만. 됐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의 증가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봐봐 여러분들. 요건 여기서 보면 되잖아. 20에서 125 되고 25에서 100 됐죠? 그럼 누가 더 많이 증가한 거야? 갑국이 증가가 더 큰 거지 여러분들. 굳이 이거는 요 오른쪽 표를 안 보고 요것만 봐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갑국은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의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는 건 뭐냐면 부양인구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봐 여러분들. 부양인구 수가 늘었잖아 지금. 늘었기 때문에 경제 동력이 약화된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거는 그냥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뭐 물론 인구수가 줄어들면 경제 동력이 약화될 수는 있지만 뭐 외국인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경제 동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자동화가 되면서 경제 동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T 플러스 100년에 경제성장 동력이 이건 모른다. 이게 모른다가 정확하게 맞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몰라. 우리는. 알았죠? 그리고 을국은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다. 이거는 그냥 요 100을의 기준으로 보면 되잖아. 을국은 T년에서 유소년하고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죠. 근데 T 플러스 100년에는 유소년과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잖아. 그러면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과 노인 인구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아졌네. 뭐 이거 의외로 생각보다 쉬운 데서 답이 나온 것 같아. 나는 유소년 인구, 노인 인구의 수를 물어보거나 뭐 그럴 것 같았는데 비율을 물어보니까 좀 더 쉽지. 답은 몇 번이야 여러분들? 바로 4번. 그래서 도표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고 여러분들 도표 두 문제를 빼고 나면 4번 문제 빼고 나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도표 문제 2개랑 4번 문제 3점짜리 3개니까 12점이지. 그러면은 아마 38점 정도에서 3등급 컷이 갈릴 가능성이 크고 아니다 41점 미안해. 3점짜리가 3개니까 41점에서 3등급 컷이 갈릴 것 같고 그리고 44점에서 2등급 컷 그리고 47점에서 1등급 컷이 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쉬운 만큼 그만큼 컷은 높게 나온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항상 모의고사 아니면 수능이 좀 어렵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어렵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좀 더 유리하니까.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